그 주인은 자신이 방출해낸 하고 옅은 청색의 물체가 자신에게 부딪혀왔다. 그 주인은 자신이 방출해낸 마소에 의해 보통의 생물은 생식 불가능하다. 더욱이 그 마소의 덩어리인 자신에게 닿는 것은 고위의 마물이어도 어렵다. 벨드라는 흥미를 안고 그 물체를 관찰하였다. 그것이 만남이었다. 언젠가 자신의 삶조차 포기하였던 벨드라에게 있어서 그 이상한 생물은 희망으로 보였다. 이 만남은 분명 무언가를 가져올 것이다. 벨드라는 그런 예감이 있었다. 지금까지 빗나간 전 없던 예감을 믿으며 들리는가? 작은 자여, 벨드라는 한 확신을 가지며 불렀다. 07화 첫 전투 지저호의 한 장소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길 그것은 한 개의 동굴이었다. 나는 그 길을 뾰용뾰용 하고 나아간다. 생각한 것보다 궤적하게 이동 가능하다. 빛이 닿지 않는 암흑이어도 마력 감지를 응용한 시각의 낮과 다름없이 비치는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때에는 발밑을 확인해가며 움직였었기에 눈치채지 못했었지만 슬라임의 이동 속도도 그 정도로 느리지는 않다. 평범하게 걷는 것과 다름없는 속도로 이동 가능하고 천천히 달리는 속도도 낼 수 있다. 지치는 것은 아니지만 서두르는 것도 아니므로 보통 걷는 속도로 이동하였다. 절대로 급하게 뛰어서 호수에 빠진 것이 트라우마가 된 탓이 아닌 것이다. 한동안 나아가자 눈앞에 커다란 문이 길을 막고 있었다. 동굴 안의 인공물. 수상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RPG에서는 익숙함으로 신기하지는 않았다. 보스방 앞에는 분이 있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 자, 어떻게 분을 열면 될까? 수인으로 뵐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자 키기기기기기기기 하고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려간다. 나는 당황해서 길 구석으로 피하여 상황을 지켜보았다. 드디어 열렸나? 잠겨있는 데다 열쇠 구멍이 너덜너덜하잖아. 뭐 하는 수 없지. 300년 누구도 안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 들어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정말로 괜찮습니까? 갑자기 덮쳐오거나 하지 않겠지요? 가! 안심해라. 300년 전은 무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커다란 도마뱀이잖아. 나는 바질리스크를 솔로로 도벌한 적도 있다고. 맡겨라. 그거 전부터 생각했지만 거짓말이지요. 바질리스크는 카테고리 B 플러스 랭크의 마무리라고요? 카발씨는 솔로로 토벌 같은 거 무리지요? 바보 녀석. 나도 B랭크라고. 커다랄 뿐인 도마뱀 같은 거 적수가 안 된다고. 네네. 알겠으니까 방심하지 말아주세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저의 강제 탈출로 도망가겠지만 2명이 사이가 좋은 것은 알겠으니까 슬슬 조용히 해주세요. 저의 은밀 스킬을 발동시킬 거니까요. 뭔가 시끄러운 3인조가 들어왔다. 뭐지? 이상하게도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답 의지가 소리에 담아져 있을 경우 마력 감지의 응용으로 이해 가능한 말로 내내에서 변환됩니다. 과연 이쪽에서 이야기 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뭘 말하는 건지는 이해 가능한 건가? 다행이다. 나 영어 서툴었거든. 일본에 살면서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해외에 갈 예정이 있는 사람만 힘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모양이다. 뭐 그런 건 어찌되든 좋다. 어떻게 하지? 문을 여는 것보다도 난문이네. 뭘 하러 온지는 모르겠지만 모험자 같군. 보물이라도 찾으러 온 걸까? 그들은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우한 인간이다.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은 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슬라임이라는 마물인 내가 나가면? 문단무용으로 죽을 수도 있겠지. 이번엔 포기하자.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은 적어도 말할 수 있게 된 뒤이다. 한동안 숨어서 상태를 지켜보았다. 마른 듯한 남자가 뭔가 했는지 갑자기 3명의 모습이 흐려진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은밀. 이라고 말했었지. 아마도 스킬의 한 종류이겠지. 마음대로 훔쳐볼 수 있나? 괘씸한 녀석이다. 어떤 목적으로 배웠는지. 다음에 친구가 될 필요가 있는 모양이다. 3명의 기색이 지워진 것을 확인하여 나는 이동을 재개한다. 조급할 것 없다. 이걸로 인간에게 만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옛날 사람은 좋은 말을 한 것이다. 나는 3명이 돌아오기 전에 빠르게 문을 지나서 그 자리를 뒤로하였다. 문을 빠져나와 잠시 나아가자 길이 복잡하게 분기되어 있는 지점에 도달하였다. 어느 길이 지상으로 나가는 길일까? 생각해봤자 내가 알 리가 없다.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안으로 나아간다. 씩씩. 눈이 맞았다. 살짝 시선을 피한다. 눈앞에 무서운 커다란 뱀이 있었던 것이다. 전생의 뱀 같은 건 귀엽게 보인다. 경도가 더해져 가시 같은 비늘로 덮인 새까만 뱀. 뱀이 노려본 개구리. 가 아니라 슬라임이다. 저 공김다.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떻게든 될까? 스륵 하고 후퇴하려고 하지만 샤 위협되었다. 안 된다. 놓칠 생각 없어. 라고 말을 나누지 않아도 전해진다. 싸울까? 나에게는 일주일간의 특훈을 통해 얻은 필살기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고는 해도 이런 괴물과 싸우기엔 각오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겁나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자. 잘 생각해보면 나는 좀 더 무서운 것을 생각해내었다. 그래, 벨드라이다. 그 용과 비교하면? 어라? 생각보다 무섭지 않을지도. 이거 괜찮은 거 아냐? 진정된 나는 냉정히 검은 뱀을 관찰하였다. 검은 뱀은 위협으로 내가 쫄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방심하고 있다. 어떻게 요리해줄까 사고하는 모양이다. 그럼 이쪽도 사양 않고. 피슝.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검은 뱀의 목을 노려 수인을 바랬다. 툭쾅. 퓨. 옹. 쿵 대굴대굴. 툭. 그것은 한순간.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이 쏘아진 수인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검은 뱀의 목을 날려버린 것이다. 나는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무서운 큰 뱀이었는데 이건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력한 위력이다. 이간의 모험자에게 사용하면 스플래터이다.
최초로 시험한 것이 마무리여서 다행이다. 덧붙여 위장의 현재 공간 사용률은 벨드라 15%, 물 10%, 약초 플러스 회복약 외 등등 2%, 광석 플러스 소재 3%의 30%를 사용 중이다. 수인을 사용하는 물의 양은 한 컵 정도에도 달하지 않는다. 크기는 조정 가능하므로 그 양은 당연히 조절 가능하다. 몇천 발 수인을 쏘아내도 물의 잔량을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어설픈 마법보다 쓸모있는 모양이다. 마무리 나오면 한동안은 수인두로 대응하기로 하자. 자, 이 뱀은 포식해서 분해하면 뱀의 능력을 배울 수 있나? 바로 포식한다. 결과 고유 스킬 열원 감지. 주위의 열 반응을 포착한다. 은밀의 효과를 무효화한다. 고유 스킬 동무토식, 토식, 강력한 도, 부식, 개 브레스. 효과 범위는 각도 120도 7m 연장 전역, 정도. 의 두 개의 기능과 검은 뱀으로 의태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독, 데미지와 부식 효과, 장비 파손 및 육체 파손을 가하는 모양이다. 보통의 모험자가 싸운다면 꽤나 어렵지 않을까나? 이 세계에는 마법이 있으니까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한동안 검은 뱀의 능력 해석에 시간을 사용하였다. 가능한 한 패는 많은 편이 좋은 것이다. 판명한 점. 1검은 뱀으로 의태를 행하면 체적이 늘었다. 이 습특 스킬은 의태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 단, 위력 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였다. 설명하자면 1. 위장 속에서 포식한 마물의 신체를 분해하여 스톡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에 데미지를 받았을 때 상처 입은 부분을 그대고 자신이 포식하여 수복한 적이 있었지만 스페어 세포 같은 느낌이 되어 있는 모양이다. 2. 고유 스킬은 그 마물 특유의 스킬 같다. 나의 용해, 흡수, 자기재생이 그것에 해당한다. 고유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마물로 의태하지 않으면 100%의 성능을 내지 못하는 모양이다. 단, 부분 활용도 가능하고 열언감지 등 평범히 사용할 수 있는 스킬도 있다.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었다. 포식자, 진짜 활용도 만점. 앞으로도 유용해 보이는 스킬을 펑펑 습득하고 싶다. 검은 뱀과 싸운 후로 3일이 지났다. 나는 아직까지 이 동굴 안에 있다. 추위는 느끼지 못하지만 혹시 꽤나 추울지도 모른다. 태양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한불안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고 있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는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생각해버린다. 그래. 혹시 나 헤매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럴 리는 없어. 그치. 보통 최초의 동굴에서 헤매는 이야기 같은 거 들은 적도 없고 한 동굴을 초반의 밑거름으로 삼는 거잖아. 게다가 모험자로 보이는 3인조도 망설임 없이 들어왔으니까. 괜찮아. 분명 길이 긴 것뿐이겠지. 그래도 처음으로 슬라임이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뭐니 해도 이 세계인으로서 이곳에 왔다면 지금쯤 공복으로 쓰러졌었다. 설마 이런 곳에서 슬라임이었던 것에 감사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그런데 길을 모르는 것은 불안하네. 뭔가 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답 내내에
현재 지나간 길을 표시합니까? ISNO 풋 뿜었다. 뭐야?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었다면 좀 더 빨리 알려달라고. 자신도 모르게 태클을 걸어버렸다. 이건 와이스다. 오토 매핑이라니. 사도. 그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나에게도 있었다. 오래된 게임에는 리얼하게 종이와 연필 등을 준비하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써내려가며 공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발밑을 확인해가며 진행하는 즐거움. 그것은 그야말로 공략의 즐거움이라는 녀석이겠지. 하지만 사람은 공략책이라는 것에 의지하게 되어 어느샌가 게임 그 자체의 매핑 기능까지 표준 장비. 공략의 진면목은 없어졌다. 무엇보다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리면 꽤나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최초의 대용량 게임에 매핑 기능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막히겠지만. 자, 그런 편리한 기능은 빨리 이용해버리자. 뇌내에 표시된 지도를 본다. 잘못 본 걸까? 같은 장소를 몇 번이고 루프했다고 표시되어 있네? 이나 공략에 목숨을 건 적도 있다고 하는 프로가 헤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는 모양이다. 뇌내의 지도에 따라서 지금까지 나아가지 않은 쪽으로 동굴을 침입. 그러자 요 3일 동안 눈 들어오지도 않았던 풍경과 만난 것이다. 후후. 이 나를 현혹하다니, 이 동굴도 굉장한 녀석이군. 이곳은 솔직히 동굴을 칭찬해두자. 결단코 내가 방향 치일 리가 없으니까 말이야. 동굴의 입구, 바깥의 통로가 가까운 것일까? 동굴 내에 이끼나 잡초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태양의 빛이 어디서 닿는 것인지 희미하게 밝아져 왔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은 낮은 건가? 이곳까지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인가의 전투를 해왔다. 진의 괴물, 에빌 무카데, 랭크비 플러스, 커다란 거미, 블랙 스파이더, 랭크비, 흡혈박쥐, 자이언트 배트, 랭크 C 플러스, 각각 도마뱀, 아머사우루스, 랭크 너무 좋아의 네 종류와 조우하였다. 그 검은 뱀은 한 마리뿐이었는지 두 마리째는 조우하지 않았다. 모두 강적이었다. 수인, 한 방에 쓰러뜨렸지만 박쥐 녀석은 몇 번인가 수인을 피해서 물려고 하고 도마뱀에 이르러선 각도가 나쁘면 수인을 튕겨내버렸다. 방심을 할 수 없다. 진의 괴물은 기척을 지우고 배후에서 덮쳐왔지만 마력감지와 열언감지로 항상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던 나에겐 통하지 않는다. 등 뒤를 향해서 카운터 수인으로 한 방이었다. 커다란 거미는 위험했다. 애시당초 나는 벌레가 싫다. 생리적으로 혐오감을 갖고 있다. 겉모습만으로 면허망이돼 나는 녀석이다. 하지만 슬라임으로 전생하여 마음도 강화되었는지 도망가는 것 없이 싸울 수 있었다. 미안하지만 전력으로. 그렇게 생각하여 최대 개수인 5개의 수인으로 잘라버렸다. 오랫동안 보고 싶지 않은 상대였다. 모두 포식하였다. 어차피 이 세계는 약육강식. 지면 상대의 양식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거미나 진해는 먹은 데 주저하였다. 그런 의미로서도 나는 힘냈다. 하지만 만약 바퀴벌레 마물이 나온다면 나는 먹기 전에 도망가겠지. 이기냐 이기지 못하냐가 아닌 것이다. 이 세상엔 도망치는 게 승리라는 훌륭한 말이 있으니까.
입수한 스킬은 아래와 같다. 진해 괴물, 마비토식, 토식, 커다란 거미, 점사, 점, 강사, 강, 흡혈박쥐, 흡혈, 초음파 각각 도마뱀, 신체장갑 이렇게 하여 나는 새로운 힘을 손에 넣어 동굴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것에 성공하였다. 이 세계에 새로 태어난 뒤로 처음으로 태양빛이 쏟아내리는 장소로 08화 손에 넣은 능력 오랜만에 태양 아래에 나왔다. 흡혈귀처럼 태양의 빛에 녹는다거나 화상을 입지는 않는 모양이다. 실제로 그런 자신에게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은 마물의 본능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어도 해버린다. 자주 있는 일이다. 웃을 수 없다. 자각이 있는 만큼 개선해 가도록 하자. 동굴은 숲 안에 있었던 모양이다. 조금 높은 언덕이라고 할 정도의 산기슭에 뻥하고 구멍이 열려 있었다. 커다란 나무들에게 둘러싸여진 가운데에 그 언덕은 눈에 잘 띄인다. 뭐라 말해야 할까? 그곳만이 태양이 보인다. 한 걸음, 숲에 침입하면 바로 어두컴컴해지는 질 것 같다. 언덕의 위에는 뭔가 수상해 보이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방진. 같은 분위기. 군자는 위험에는 다가가지 않는다. 나는 빠르게 그 장소를 뒤로하였다. 동굴에서 나와 어느 정도 지났다. 아무래도 날이 저물어 온 모양이다. 딱 정오에 동굴을 나온 계산이 된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새겨지는 체내 시계를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자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 이 정도는 용이하다는 것이었던 건가? 현재 저녁 4시 약간 지나. 저녁밥의 준비를 할 시간이지만 유감이게도 나에게 식사는 필요 없다. 먹어도 괜찮지만 맛이 모르는 이상 쓸데없이 허무해진다. 식사로 생각해내었다. 동굴 내에서 포식한 마물들. 새로이 손에 넣은 능력이지만 해석을 끝내고선 방치해버렸던 것이다. 검은 뱀, 여렁감지, 동무토식, 토식, 진해 괴물, 마비토식 커다란 거미, 점사, 점, 강사, 강, 흡혈박쥐, 흡혈, 초음파 각각 도마뱀, 신체장갑 검은 뱀의 스킬, 동무토식은 딱 잘라 사용하게 못됐다. 실은 각각 도마뱀이 나타났을 때 검은 뱀으로 의태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도마뱀이 장갑이 점점 흐물흐물하게 도마뱀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드물게 보는 그로테스크한 광경이었다. 떠올리기 싫다. 나는 생각하였다. 만약 모험자가 이 검은 뱀과 조우한다면 마법을 사용할 여유도 없이 전멸해버리겠지 하고. 나에게 사용했었다면? 그런 거 생각할 것까지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선제 공격을 하였던 것은 정답이었다. 라고만 대답해두자. 이런 위험한 브레스 공격 따위 위력이 너무 강해서 위험하다. 그보다 그로테스크해서 생각해내고 싶지 않다. 내장을 털어놓은 듯한 그로테스크한 도마뱀의 잔해를 보는 것도 싫어서 동무토식으로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럼 슬라임 상태로 사용하면 어떻게 됐을까? 사정이 반이야. 큰 뱀의 크기로 10m였던 범위지만 위태하지 않고 사용하면 1m 정도가 된다. 너는 그 근거리에서 상대가 녹는 것을 보고 싶니? 이 기술은 봉인이다. 하지만
열언감지는 훌륭하다. 생물은 대체로 발열하고 있다. 이 스킬의 마력감지를 합치면 나에게 행해지는 기습은 대부분 막을 수 있겠지.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상위마물이면 어떤 마법이나 특수 스킬을 사용 가능하지 모르므로 방심은 금물이지만 다음은 진해. 위태하는 것도 싫어지는 그런 외견. 브레스의 사정거리는 검은 뱀과 거의 같을 정도. 크기도 같은 정도였다. 그로부터 예상한 대로 슬라임 상태에서 사용하면 1m 정도의 사정거리였다. 하지만 기습으로 마비 브레스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는 하나, 1m까지 적에게 접근된 시점에서 위태하던가 도망가지 않으면 패배 확정지만 말이지. 도마뱀. 동무브레스에 가볍게 녹여질 정도의 장갑. 기대는 할 수 없다. 톡 까놓고 나에게는 물리 공격 내성도 있으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 보인다. 위태하지 않고 질라인 상태로 사용해보았다. 표면이 딱딱해졌다. 국민적 RPG에 나오는 메탈한 슬라임 같다. 옅은 청색의 바디가 블루 실버 메탈 같은 색이 되었다. 데미지를 받는 실험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으므로 효과는 모른다. 하지만 색은 예뻐졌다. 상대를 쫄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세 마리의 기능은 이 정도이다. 문제는 남은 두 마리. 이 두 마리의 능력은 흥미롭다. 뭐에 흥미가 솟아났냐고 하면? 우선, 거미. 그렇다. 거미의 능력을 갖는 히어로의 존재를 너희들은 알고 있니? 퓨. 하고 손목에서 실을 뽑아내서 그 몸을 지탱하여 고층 빌딩을 도약하여 건너간다. 그 유명한 남자이다. 점사. 라는 스킬은 본래 사냥감을 둘러싸 그 움직임을 봉하기 위함이겠지 하지만 이것을 상여하면 그 움직임이 재현 가능하지 않을까? 재빨리 실험해보았다. 그럼 큰 나무의 가지를 향해서 퓨용 흔드 그러니까 강사 강의 설명이었지. 점사 뭐야 그게? 매달리기 위한 스킬이라니 나는 모른다. 그렇기에 강사 강지만 이것은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집을 만들 때 자신이 유리한 상황, 미로의 작성에도 사용되는 듯하지만 한 줄기만 얇은 실을 내서 채찍처럼 나무를 쳐보았다. 퓨. 찰싹하고 가볍게 튕겨졌다. 하지만 말이다. 나에겐 마력감지로 확실히 보이지만 이 가는 실, 보통의 육안으로는 감지하는 것은 어렵다. 연습에 따라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겠지. 이건 앞으로의 과제로서 연습을 거듭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쥐. 나는 가장 이 박쥐에게 기대하였다. 흡혈 스킬. 힐을 빨아낸 대상의 10% 능력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어찌되든 좋은 스킬이다. 포식 쪽이 효과가 높다. 열화 스킬이라 부르기에도 우습다. 피 따위 별로 빨고 싶지도 않다. 데이터만 채집하여 흡혈 능력은 방치하기로 한다. 내 흥미의 대상, 그것은 초음파. 이 스킬은 대상을 어지럽게 하다가 실신시킨다거나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지만 본래는 위치 특정 스킬이다. 원래 세계의 박쥐도 그렇게 하였든 소리로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겠지.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발성기관이다. 스킬 그 자체는 어찌되든 좋은 것이다. 이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기관을 슬라임 바디에 재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상상으로 신체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가 되는 기능을 가진 마물을 흡수할 수 있어서 럭키였다. 이걸로 발성 방법을 입수 가능할지도 모른다. 나는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연구를 계속하였다. 잘 필요는 없지만서도 3일 밤낮 자지도 쉬지도 않고 걸으며 연구를 한 결과 우리들은 우주인이다. 성공이다. 선풍기 앞에서 목을 치면서 내는 일그러진 소리이지만 분명히 발성에 성공하였다. 여기까지 온다면 뒤는 조정만 있을 뿐. 나는 서두르는 마음을 달래며 성대의 조정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초음파는 쓸만하군. 음파포와 같은 병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소닉 버스터 혹은 소닉 블래스터라 부르던가? 가능하지 않을까? 답, 스킬 초음파에서 초진동에 파생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현재는 습득 불가능합니다. 파생, 혹은 능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지금은 정보량이 너무 적어서 무리인 모양이다. 고유공명 주파수와 동조하는 진동파를 산사하여 대상을 파괴라든지 어딘가의 강식, 식, 생물과 같은 것이 가능하면 좋았을 텐데. 톡 까놓고 스스로도 의미를 이해 불가능한데 사용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나는 너무 욕심이 많은 모양이다. 손에 든 펜은 많은 쪽이 좋다.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발성기관을 손에 넣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야 할 결과이니까. 그렇게 하여 여러 가지 실험하면서 나는 길을 나아갔다. 지도 같은 기댈 만한 것이 있는 아니다. 목표 또한 정당한 거고. 어딘가 마을이라 추락 같은 거라도 나오면 마음씨 착한 인간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이 수일간 엄청나게 평화로웠다. 동굴 안에는 그 정도로 빈번하게 마물이 덮쳐왔는데 밖에 나와서는 전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덮쳐오지 않는다. 딱 한 번 발성 연습을 하고 있던 와중에 늑대들에게 덮쳐졌는데 에이? 하고 목소리를 내어 위협한 것만으로 꺄이, 잉 같은 한심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보통의 대형견보다 큰 몸길이 2미터 넘은 거물이 4마리가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 슬라임을 보고 쪼는 마물이라든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나로서는 덮치지 않는다면 그걸로 더없이 좋겠지만 늑대를 먹으면 후각이라던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하지만 신경 쓰여서 관찰을 계속해보자. 아무래도 늑대뿐 아닌 모양이다. 내 주위 100미터 이내에 마물이 들어오는 기척이 없는 것이다. 어라? 뭔가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 왜일까? 틀림없이 이 숲의 마물은 나를 무서워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확신했을 때 나의 마력 감지가 마물 집단의 접근을 감지하였다. 문제는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다. 나의 눈앞에 우글우글하고 30채 정도의 인간형 마물이 나타났다. 작은 체구, 볼품없는 장비, 꼬질꼬질해서 지성의 조각도 보이지 않는 표정. 그래도 지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 검이나 방패, 돌도끼나 활까지 장비하고 있는 녀석도 있다. 나의 회색 뇌세포에는 순간적으로 이 녀석들의 정체를 간파하였다. 모험자를 덮쳐오는 유명한 마물.
그렇다. 고블린이다. 그야말로 전형적이다. 그리고 덮쳐지는 것이 약한 마물. 그래, 난가? 그보다 슬라임 상대로 30채라니 너무 많잖아. 그러나 어째서인지 공포는 솟아나지 않았다. 본능이 이 녀석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다. 검은 녹슬었고 방어구도 보잘것없다. 썩어있는 천을 두른 것뿐인 녀석도 있다. 단단한 비늘에 덮여있던 도마뱀이나 강인한 날이 달린 손발을 갖고 있던 거미. 그러한 마물들을 쓰러뜨려온 나에게 있어선 이 녀석들의 장비로 데미지를 받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 게다가 최악은 검은 뱀으로 의폐하여 브레스로 일망타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자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한 마리가 입을 열었다. 그가 강한 자예요. 이 앞에 뭔가 용무가 있으십니까? 고블린은 말할 수 있었구나. 어느 정도 마력감지의 응용으로 이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강한 자라니 나에 대한 것이겠지. 무기를 가지고 둘러싸고선 정중히 묻는다니. 이 녀석들 대체 뭘 생각하는 거지? 나는 흥미가 일었다. 아무래도 곧장 덮쳐오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나의 말이 통할지 실해보는 것도 좋을지도 모른다. 나는 고블린과 대화해 보기로 하였다. 공구와 고블린과의 교섭나는 고블린을 힐끔 바라봤다. 고블린들은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필사적인 것이다. 방심하지 않고 무기를 들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유감이게도 몇 마리는 이미 도망치려 하는 모양이지만 하지만 리더격은 역시나 달랐다.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 녀석에게는 지성을 느낀다. 의외로 대화가 성립될지도 모른다. 통할까? 나는 발생시킨 목소리에 사념을 담아서 상대에게 말이 되어 통하는지 실험해 보기로 하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로 괜찮을까? 나는 슬라임, 리무르라고 한다. 고블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슬라임이 말해서 놀란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는 무기를 던지고 큰절하고 있는 자도 있다. 잘 모르겠네. 그가 강한 자여. 당신의 힘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잠 재워 주십시오. 사념이 너무 강했나? 이걸로는 의사를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멋대로 쫄아버리고. 미안하군. 아직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사과해둔다. 황송합니다. 우리들에게 사죄 따위. 불필요합니다. 말, 통하는 모양이군. 좋은 연습이 될 것 같다. 덧붙여, 이야기한 것은 일본어로, 인 것이다. 의미가 통하는 것에 놀랐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용건이지? 이 앞에는 별로 용건 같은 건 없다고? 상대가 정중히 이야기하였고, 정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이쪽을 무서워하고 있으므로 조금 강하게 나와보았다. 그렇습니까? 이 앞에 우리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강한 마물의 기색이 나서 경계하러 온 것이 옵니다. 강한 마물의 기색? 그런 건 나에겐 느껴지지 않는데. 그가 농담을 그러한 모습을 하셔도 우리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나저니 이 녀석들은 착각하는 모양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 녀석입니다. 힘이 있는 마물이 슬라임화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차피 고블린, 마물 중에서도 하등한 존재로서 유명할 정도니까. 그로부터 한동안 고블린과 대화하였지만 이야기의 흐름으로서 마을에 들르는 것이 되었다. 아무래도 재워주는 모양이다. 보잘것없는 겉모습인데 친절한 녀석이다. 잘 필요가 없지만서도 휴게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여 나는 마을에 초대를 받는 것이 되었다. 나는 길을 가던 도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말하길, 최근에 그들이 섬기던 신이 사라져버린 것. 말하길, 신의 소실과 동시에 마물이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한 것. 말하길, 숲 안에서 힘있는 인간 모험자의 침입이 증가한 것. 등등. 그리고 대화를 계속하는 와중 상대의 목소리도 깨끗하게 들리게 되었다. 아무래도 마력감지의 응용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익숙해진 덕인 모양이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고블린으로 연습해두어서 다행인 걸지도 모른다.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따라갔다. 마을은 하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꾀죄죄하였다. 어차피 고블린의 둥지, 기대는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서 가장 멀쩡해 보이는 건물로 안내되었다. 썩은 듯 한 집의 지붕으로 이곳저곳 구멍이 뚫려 있어 베니어판을 겹쳐놓은 것뿐인 벽. 전생의 감각으로 말하자면 슬럼조가 차라리 낫겠다. 나는 레벨의 집이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손님 그렇게 말하면서 한 마리의 고블린이 들어왔다. 그 고블린을 지지하면서 방금까지 나를 안내해온 고블린 리더가 따라왔다. 아니, 그 정도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영업으로 훈련된 웃는 얼굴을 지으며 대응하였다. 이른바 슬라임 스마일이다. 웃는 얼굴 하나로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한다. 나이지만 무서운 기술이다. 뭘 교섭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서도 별로 대접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마을의 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눈앞에 차 같은 것을 내주었다. 고블린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건지 하고 놀랐다. 나는 차를 마신다. 보기에는 닭이를 덮은 것처럼 보이겠지. 맛은 느낄 수 없다. 당연하다. 미각이 없으니까. 이 경우는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인지. 성분을 조사해보지만 독은 아니다. 고블린 나름의 배려가 느껴졌다. 그래서 나를 일부러 마을까지 초대했다는 것은 뭔가 용건이 있는 것인지요? 직구로 물어보았다. 같은 마물이니까 사이좋게 하자. 그런 우호적인 초대는 아니겠지? 촌장은 움찔하고 몸을 떨었지만 각오를 정한 모습으로 이쪽을 쳐다본다. 그리고 말했다. 실은 최근 마물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된 것은 알고 계신지요? 그것은 걸어오며 들었군. 우리들의 신이 이 땅에 평온을 수호하여 주셨습니다만 한 달 정도 전의 모습을 감춰버리신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주변의 마물이 이 땅에 간섭해오기 시작하여서 우리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므로 응전하였습니다만 전력적으로 힘들어서 신이란 것은 벨드라시를 말하는 걸까? 시기적으로 맞더군. 고블린은 내가 도와주었으면 한다. 나는 것이겠지.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슬라임이어서 기대하시는 일을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하하하, 겸손은 단순한 슬라임에게 그 정도의 요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한 모습을 하시는지는 저희들에겐 상상도 불가능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름이 있는 마물이시지요? 요기요라고? 뭐야 그게? 그런 거 뿜어낸 기억은 없는데. 마력감지의 시점을 바꾸어 자신을 관찰한다. 뭔가 꺼림칙한 오라가 흘러나오듯 내 몸을 감싸고 있었다. 위태나 신체 장갑 등을 시험했을 때 눈치챘었다면? 이거 부끄럽구만. 큰 도로를 걸어가면서 회사의 창을 활짝 열어두었던 때와 같은 감각이 나를 덮쳐온다. 동굴 안엔 마소 농도가 짙어서 완전히 눈치채지 못하였다. 이건 안 돼. 아무리 봐도 아웃. 이때 드디어 지금까지 동굴에서 나와서 마물의 반응의 이유를 알았다. 이런 위험해 보이는 녀석, 상대하고 싶어하는 마물은 없겠지. 겉모습에 속는 바보는 없다. 나는 건가? 이렇게 된 이상 자포자기다. 후후. 역시 촌장, 알겠는가? 물론입니다. 그 모습임에도 흘러나오는 풍격까지는 숨길 수 없지요.